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포켓돌 스튜디오 대표이사이자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씨는 다 아시다시피 송가인 씨가 소속된 포켓돌 스튜디오 대표이사이고, 또 김호중 씨가 소속되어 있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아마 대주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광수 씨는 연예계의 대표 큰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광수 씨가 지난번에 나달이라는 음원 유통사를 상대로 2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20억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쳐서 항소를 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도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 재판 내용은 SG워너비, 김용준, 이석훈 씨, 요즘 이석훈 씨가 소속되어 있던 팀, 또 김진호 씨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SG워너비와 씨야, 김현지 씨 아시죠? 미스터트롯2 때 조영수 씨가 김현지 씨 출연하는 걸 보고 막 눈물을 흘렸던, 냉정한 조영수 씨가 눈물을 흘렸던 그 김현지 씨가 포함되어 있는 시야에서 냈던 음원을 나달이라는 그 음원 유통사가 유통을 시키고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켓돌 스튜디오 김광수 씨가 본 손해가 20억으로 추정되지만 여러 가지 그 누락된 금액을 합치면 20억이 넘기 때문에 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1심에서 지난 4월 21일 날 졌습니다. 근데 항소를 해서 20억을 또다시 이제 부당이익을 반환하려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했는데 역시 졌습니다. 이 소송은 이제 2008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던 것인데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즉 2006년 SG워너비와 씨야 1, 2집 앨범, SG워너비 3, 4집 앨범 음원을 유통시키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으니까 이 손해 부당이익 반환을 하라는 소송을 한 것인데, 김광수 씨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곡을 만들면서 작곡가, 기획, 작사, 섭외, 녹음 진행, 총괄 지휘 모든 것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음반 제작사로서, 제작권자로서 제작 인접권, 즉 이게 소유권이겠지. 이렇게 법률 용어를 어렵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제작 인접권을 갖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정산하지 못한 부당이익금 반환을 나한테 20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달이라는 이제 이 음악을 유통을 하는, 이 유통하고 이제 그 제작권자가 뭐냐면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출판사는 책을 내서 이 책을 유통시키는 그 유통망이 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제작사들은 가수를 섭외하고 만들어서 곡을 내면은 이 곡을 유통시켜주는 회사는 또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게 나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을 유통하면서 생긴 수익을 김광수 씨한테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부당으로 취한 이익을 반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억 원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 본인이 주장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물론 이 곡으로 인해서 수상을 하고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곡을 만드는데 김광수 당신이 이
저작권자로서 이익을 반환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법원 판결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저작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음반을 제작하는데, 최초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신은 가수들과 개별 계약을 했고 하나씩 이거 그룹인데 하나씩 개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독점적 유통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즉 당신 원고는 이 사람들 SG 워너비하고 시아가 있는 그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는 했지만 A라는 그 회사 대표는 A씨라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최대 주주였을 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씨라는 대표 사장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이름은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도장, 누구 도장이냐, 도장을 직접 찍었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원고 피고가 다 자기들의 주장은 있지만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계약서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A 대표가 작사가, 작곡가, 가수, 본인 능력에 따라서 섭외한다고 되어 있지 김강수 당신은 이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 최대 주주라 해서 이 계약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물러앉아 있고 대리사장을 세웠던 거죠. 바지사장, 월급쟁이 사장을 세워놓고 계약을 했지만 그때 계약자가 엄연히 A씨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계약서 어디에도 당신이 이 수익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또한 최소 매출 보장금이 넘었으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손익분기점이 넘었으면 수수료와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신이 원고가 여기에 음반 성공 실패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취한다는 내용은 없다. 계약서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기준에서 계약서대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김강수 씨는 회사 이름도 자주 바꾸고 본인은 또 뒤에서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월급쟁이 사장, 바지 사장을 늘 앉혀놓고 있죠. 생각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본인이 대주주로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도장은 누구를 합니까? 대표이사랑 하잖아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김강수 씨는 이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대표이사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수 씨의 또 이 욕심스러운 마음이 2심에서 항소심에서도 두 번째 패하고 말았군요. 고맙습니다.